익산터미널. 전라북도의 소도시에 위치한 이 허름한 터미널 지하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작은 중국집이 하나 있다. 기름 낀 벽, 낡은 플라스틱 의자, 눅눅한 공기. 누군가는 피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김서진 하사에게는 이곳이 가장 그리운 장소였다. 첫 휴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처음 받는 3박 4일. 그 짧은 시간이 군에 입대한 20살 청년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다. 기차에서 내려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걸어가던 서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먼저 찾은 건 집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짜장면집.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생일이면 온 가족이 이곳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이 깃든 곳. 군인이 된 지금 가장 먼저 그 기억을 되새기고 싶었던 것이다. 사장님, 짜장면 하나 주세요. 가격은 4,000원. 군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지만 쉽게 주문하기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동생 학비를 걱정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자리에 앉은 서진의 시선이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멈췄다. 허름한 잠바를 입은 노부부. 할아버지의 가슴에는 작은 훈장 배지가 달려 있었다. 국가유공자.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는 듯 보였고 할머니는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며 조심스럽게 식사를 돕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서진의 가슴을 콱 눌렀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렇게 조용히 식사하시는구나. 그 순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외할아버지 역시 늘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사셨다. 식사를 마친 노부부가 계산대로 향하는 순간 서진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사장님, 잠시만요. 저 두 분 식사도 같이 계산할게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군인이 이걸 왜? 그냥 너무 존경스러워서요. 제게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조용한 대화. 노부부는 자신들의 식사가 계산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미소 지으며 문을 나섰다. 서진은 혼자 남아 짜장면 한 그릇 값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예일지도 몰라. 하지만 서진은 몰랐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신문을 들고 있던 중년 남성이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남자의 눈빛은 날카롭고 몸가짐은 바르고 말없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육군 사령부의 실세, 사성 장군 정해진 사령관이었다. 익산 터미널의 따뜻한 공기와 짜장면 향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복귀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김서진 하사 복귀했습니다. 라는 경례에. 아? 누가 오라 그랬냐? 라며 무표정하게 침을 뱉는 중사였다. 장정우 중사. 부대 내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상관으로 악명 높았고 하사 뽑기 복불복에서 걸리면 끝장이라 불리는 인간 지뢰였다. 서진은 첫날부터 그 지뢰를 밟았다. 군화도 벗기 전 장정우의 명령이 떨어졌다. 야, 너 휴가 갔다 왔다며? 그럼 이제 일할 체력 생겼겠네. 당장 창고 3개 정리하고 청소 끝나면 본부 병력 화장실까지 쓸어놔. 그날 서진은 새벽 1시까지 걸레를 짰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에 파스를 붙인 채 겨우 잠들었지만 새벽 4시 반 중사의 고함이 들려왔다. 아, 기상 시간은 6시인 줄 알지? 넌 앞으로 매일 5시 기상이다. 선배 예우라는 건 기본 아니냐? 그 다음부터 서진의 군 생활은 군기잡기라는 이름의 괴롭힘으로 점철됐다. 개인 사비로 커피 심부름, 보급품 옮기며 혼자 날씨 탓하지 말라는 비난, 심지어는 부모님 이야기를 들먹이며 조롱까지. 네 엄마가 널 이딴 정신머리로 군에 보냈냐? 그 말에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예, 죄송합니다. 매일이 자존심과의 전쟁이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유격 훈련보다 더한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하사는 그냥 조용히 참고 버티는 직급이라는 암묵적 문화. 함께 입대한 동기들은 하나둘 적당히 비위를 맞추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었고 그저 누구 하나를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루하루 무너져갔다. 어차피 네 같은 애들은 그냥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야. 군 생활이 그런 거야 모르냐? 장정우의 그 말은 서진의 가슴 한가운데를 칼처럼 찔렀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엄마, 나 이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는 몰랐다. 단 몇 주 전 짜장면값 4,000원이 이미 그의 운명을 바꿔놓고 있었단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에게 뜻밖의 호출이 떨어진다. 김서진 하사, 지금 당장 사령부로 출동하라는 지시다. 네, 제가요? 차량이 이미 밖에 대기 중이래. 정복 입고 바로 나와. 검은 승용차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상사 계급장의 운전병. 그는 정중히 경례하며 말했다. 김서진 하사님 맞으십니까? 정혜진 사령관님께서 직접 찾으셨습니다. 함께 이동하시죠. 서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부대가 점점 멀어지며 그의 지옥 같던 현실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다. 검은 세단은 대전 외곽 군사령부 입구에 멈췄다. 군번줄을 목에 건 채 정복을 단정히 입은 김서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사령부? 여긴 대체. 운전병 상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정혜진 사령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절대 늦지 말고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따라 나섰다. 장병 2명이 문을 열어주는 걸 보며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면담이 아니다. 복도 끝. 중앙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다. 김서진 하사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사령관 정혜진. 사령관은 책상에서 천천히 시선을 들며 말했다. 그날 짜장면 집에서 자네를 봤네. 서진의 숨이 멎었다. 네? 짜장면 집이요? 익산 터미널 지하 중국집. 한쪽 구석에서 유공자 부부의 식사를 계산해주고 조용히 떠나는 군인을 봤다. 그게 자네더군. 서진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네는 그걸 누가 볼 줄 몰랐겠지. 하지만 나는 봤네. 계산하는 손, 머리를 숙이고 빠져나가는 자세. 그 모든 게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어. 정해진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앞에 섰다. 김하사. 지금 군엔 그런 눈빛이 부족하다. 고지식하더라도 옳고 불편하더라도 바른 그런 군인 말일세.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나는 자네를 신참 감찰관으로 임명할 생각이네. 자네의 눈과 마음이라면 썩은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믿지. 저 같은 일개 하사가요? 감찰관이라니.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군이란 건 결국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무너뜨리는 법이지.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지켜본다는 사실. 그게 이토록 가슴을 벅차게 할 줄은 몰랐다. 감찰관직 받아들이겠습니까? 잠시의 침묵. 그리고 서진은 단호히 경례하며 외쳤다. 충성. 김서진 감찰관직 영광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그 순간 사령관의 눈빛이 미소로 바뀌었다. 좋아. 이제 자넨 단순한 하사가 아니야. 군 내부의 부조리와 싸울 진짜 군인이 된 걸세. 서진은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꿈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그도 몰랐다. 감찰관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김서진은 아직 낯선 사령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첫 임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내부 갑질 의혹 관련 보고서. 서진은 봉투를 열었다. 한 장, 두 장. 사건 개요를 읽던 그의 눈동자가 멈췄다. 장정우 중사? 손끝이 떨렸다. 그 이름은 결코 낯설 수 없는 존재였다. 자신을 매일같이 짓밟고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자. 그 이름이 군 내부 비리 감찰 대상자로 적혀 있었다. 피해자 다수 발생. 폭언,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 영리 목적 사적 이용 등 다수 혐의 있음. 김서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잠시 갈등이 스쳤다. 이건 나에게 개인적인 복수인가? 아니면 진짜 임무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령관실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정해진 사령관은 차분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사령관님, 첫 사건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복잡하겠군.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입니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자네를 배당한 걸세. 서진은 눈을 치켜떴다. 네? 진짜 피해자는 복수를 택하지 않는다. 고통을 알기에 더 공정하게 접근하려 하기 때문이지. 그게 정의로운 감찰관의 조건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복수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정의로 끝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정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부대 보급 창고, 생활관, 전화기록, 근무일지.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 한 장, 통화 기록 하나가 쌓일 때마다 장정우 중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하사들에게 사비로 음료수 강요. 외박 대신 본인 가족 차량 운전 심부름. 보급 장비 횡령 후 사적 판매 시도. 고참의 명령이라며 구타 유도. 이건 군대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감정적 학대. 그리고 피해자 진술서에는 김서진의 이름도 언급돼 있었다. 김서진 하사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군인으로서도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 우리 모두 말없이 울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혼자만 지옥에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조사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 그는 붉은 잉크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본 건은 군 내부의 기강과 정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정식 징계 및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간접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함. 김서진. 그는 더 이상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부조리를 밝히는 사람,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었다. 감찰 보고서가 정식 접수되던 날, 군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익명 제보. 감찰관으로 발탁된 김서진 하사. 백그라운드 있는 거 아님? 어디 짜장면 한 그릇으로 군 인생 바뀐다더니 그게 진짜임? 댓글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에 군 생활 1년도 안 되네 아님? 감찰관 코스프레 쩌네 키읔키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루머. 서진은 직감했다. 장정우 중사 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오후 정식 소환 조사 일정이 잡혔다. 피의자 장정우 중사. 감찰관님, 피조사자 도착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과거와 다름없이 위풍당당한 눈빛을 가진 장정우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앞에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던 후임 하사가 아닌 국방부 정식 임명 감찰관 김서진이 있었다. 크아.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장정우는 비웃음을 참지 않았다. 김서진, 너 설마 이거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
하사 주제에 날 조사한다고. 정신 차려. 서진은 조용히 기록 버튼을 눌렀다. 장정우 중사. 현재 귀하는 다수의 병사에게 갑질, 폭언, 보급품 횡령 및 부당한 업무 지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더니 곧이어 소리쳤다. 이딴 조사는 인정 못해. 너 하나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가지게 놔둘 것 같아. 사령관이 널 감싸준다고 끝일 줄 알아.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 줄 알아.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해진 사령관이 직접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래. 너랑 연결된 사람들 다 알고 있지. 그는 장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널 지켜주진 못해. 이제 군대는 바뀌어야 하거든. 장정우는 당황했다. 사령관님, 이건 모함입니다. 다 이해하나가. 조용히 해라, 중사. 김 감찰관이 보고한 모든 내용은 다른 병사 6명의 진술, CCTV 기록, 회계 자료, 통신 내역으로 입증됐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장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달달 떨다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는 충격에 휩싸였다. 장정우 중사 파면 및 군검찰 송치, 김서진 감찰관 부조리 내부 고발로 표창 추천. 서진이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감찰관님 감사합니다. 선임들 몰래 고생하셨죠?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하사가 눈물 섞인 눈으로 말했다. 그날 짜장면 집에서 몰래 계산하시던 거 제가 봤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선임은 진짜 사람이구나.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그냥 내가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야. 그로부터 몇 달 뒤 김서진 하사는 더 이상 군내에서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사령부 공식 문건엔 그의 이름 옆에 감찰 특임관이라는 직책이 붙었고 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 사람 진짜 리더다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왔다.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말단 하사가 만든 이 변화는 작지만 분명한 파문이었다. 감찰관님, 서울 본부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부조리한 조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라는 주제로요. 서진은 멋쩍은 듯 웃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비서장교는 고개를 저었다. 짜장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일이 지금은 수백 명의 군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제일 큰 혁신 아닙니까? 그날 오후 서진은 부대 내 작은 교실에 들어섰다. 앞에 앉아 있는 건 이제 막 훈련을 마친 신병들. 그들의 눈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했다. 너희 중 누군가는 나처럼 화장실 청소하며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잊지 마. 작은 행동 하나가 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 자신을 존중하는 거야. 강의가 끝나고 누군가 손을 들었다. 감찰관님, 그때 짜장면 왜 계산하셨어요? 서진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내가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그 말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쳤다. 이내 교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짜장면을 시켰다. 익산 터미널 그 중국집에서. 그는 조용히 한 젓가락을 집으며 중얼거렸다. 짜장면 한 그릇 값 4,000원. 그게 내 인생을 바꿨지. 그리고 그는 오늘도 묵묵히 군복을 입는다. 진짜 군인이란 총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영웅. 그가 바로 김서진이다.